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오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합당 제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죠.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당을 제안한 이유는 6.3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는 거였습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호남을 찾는 민주당, 몰표를 던지는 호남의 유권자들, 그리고 소외된 의제와 정치적 선택지의 제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인가? 또 호남의 정치적 의제에 대한 캐스팅 보트 협치의 대상이 사라지는 것인가? 결국 거대 여야 양당 정치 체제로 굳어지는 것인가? 여러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변수로 이번 합당 제안은 지방선거로 달구어진 정치판의 돌발 변수가 될 것 같네요.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전남도 의회가 전남 광주 행정통합 대응 전남도 의회 TF를 꾸리고 어제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남도 의회 정영균 의원 통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취재기 안단이 극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월 20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에서도 이제 행정통합 추진 도민 공청회가 잇따라 열리게 됩니다. 관련 내용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는 27일 오후 2시 여수 시민회관에서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 공청회는 전남도와 여수시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 전남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또 앞으로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전남도는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다 그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번 공청회는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열리는 시민소통의 하나입니다. 예. 자, 차차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여수는 오는 27일 오후 2시고요. 광양이랑 순천은 또 언제 열립니까? 네, 오는 27일 오후 4시 30분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가 열리고요. 순천시 공청회는 다음 달 3일 오후 4시 순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 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예. 고흥의 경우는 고흥은 오는 2월 4일 오전 10시 고흥 문화회관에서 개최를 합니다. 예. 1월 말 그리고 2월 초까지 전남 동부 지역에서 열리는 행정통합 관련 도민 공청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입시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 내용이 윤곽이 좀 나왔습니다. 네, 광주와 전남을 권역으로 나눠 일정 비율의 학생을 뽑는 방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예. 정부가 공개한 지역의사제 시행령안을 보면 광주 전남권은 먼저 목포권, 여수권, 순천권,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모두 6개 권역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예. 6개 권역에 해당되지 않는 광주 지역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은 광역권으로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등은 이들 권역에 해당 고등학교 출신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을 해야 하는 거죠. 예. 지역 의사제 시행령안 설명 주고 계신데 일단 이 지역 의사제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역의사제로 의대를 진학해서 의료 면허를 따게 되면 예. 10년 의무 근무는 해당 권역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순천 출신 학생이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에 의사제로 입학을 했을 경우에 예. 졸업 후에 순천권인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거죠. 지역의사제로 뽑힌 광주 출신 학생들은 광주에서는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전남 6개 권역 어디에서나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광주에서는 근무를 할 수 없다니요? 네, 대도시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주가 아닌 전남 6개 권역 어디에서나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남도가 추진한 전남 국립의대는 100명 규모로 개교가 됩니다. 예. 이 전남 국립의대 100명 규모로 뽑는 이것은 지역의사제랑도 연관이 직접적으로 되는 겁니까? 이 네, 100명은 맞습니다. 전부 다 그럼 지역의사제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아하. 네, 전남 국립의대 그럼 2027년 개교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때부터 바로 신입생 모집하고 개교 가능합니까?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2027년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공공의대와 신설의대가 2030년부터 연 100명씩 학생을 선발하는 논의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공청회를 연 데 이어서 2월 초 심의를 마치고 최종안을 교육부에 보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 최종 규모 이렇게 확정하고 나서 구체적인 권역별 배정 인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예. 전남도는 2027년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2027년 개교를 목표로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추진하고 나섰는데 이렇게 보정심이 신설의대 개교 시점을 2030년으로 제시를 하자 오늘 김영록 지사는 다시 2028년이라도 개교를 해달라 그렇게 현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두고 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전남도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광양 옥곡면에서 어제 발생한 산불, 국가 동원령까지 내려지는 등 대형 화재로 좀 번졌었는데 다행히 오늘 완전 진화가 됐죠? 네, 맞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19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진화가 됐는데요. 어제 오후 3시 2분쯤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의 한 주택에서 시작돼 인근 야산으로 번진 불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을 기해서 완전히 꺼졌습니다. 예. 이번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주민 601명이 긴급 대피를 했고 주택 한 동이 전소가 됐습니다. 산림 피해 면적은 약 48헥타르로 현재까지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주민 대피령은 해제가 된 상태고요. 불은 주택에서 시작해 건조한 날씨와 북서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면서 진화에 소방당국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그래도 인명피해가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에서도 아파트 화재가 있었다고요? 네, 어제 오후 7시 50분쯤 순천 조례동의 15층 규모 아파트 9층 세대 베란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예. 불은 20여 분 만인 오후 8시 10분쯤 완전히 진화가 됐는데요. 당시 세대에 있던 거주자들은 모두 자력으로 대피를 했고 연기, 흡입 등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이 화재로 해당 세대의 베란다 일부가 불에 탔고 베란다 유리가 깨지면서 파편과 제가 주차장으로 떨어져서 차량 2대가 좀 약간 파손됐다고 하는데요. 예. 소방당국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인한 화재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까지 부는 상황, 작은 불씨도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날 많이 춥습니다. 너무 취재 추워요.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자, 오늘은 고흥의 가축 분뇨 관리 제도의 허점 관련된 취재하셨습니다. 자, 이게 어떤 제도이고 기존에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던 제도인지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축 분뇨라고 하면 이제 가축을 사육하면서 돼지나 소, 닭 이런 가축들을 사육을 하면서 똥이나 오줌이나 이런 오물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네. 것들을 분뇨라고 하는데 이 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봤더니 이 분뇨로 가지고 또 비료를 만들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비료로 만들어서 액체 비료를 저희가 액비라고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하거든요. 액체 비료를 액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이렇게 이제 가축에서 나온 분뇨를 비료로 만들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연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미생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겨울철에 논에다 뿌리면 또 다음 해 농작물 재배에도 좋고 예. 이런 취지에서 이제 가축 분뇨를 비료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아무래도 분뇨라는 것은 잘못 뿌리게 되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엄청 까다롭게 관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비료화시키는 과정에서요. 일단 배출하는 과정에서 가축 분뇨를 이제 배출을 할 거 아니에요. 비료로 예. 만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한데 예. 이 버리는 어쨌든 발생한 양에 대해서 발생한 양과 그리고 비료로 만들 때 과정에 대해서 전 과정을 다 전자전 시스템으로 처리하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발생한 양과 그다음에 얼마만큼을 액비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액비로 만든 것을 또 실제로 얼마만큼 뿌렸는지 이 모든 것들을 그 전자 시스템에 입력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가축 분뇨 전자 인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전자 시스템에 입력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고 그만큼 이 관리랑 감독이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시스템이 도입됐겠죠. 맞습니다. 환경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2019년부터 이렇게 전자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양돈 농가에서는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제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하는 부분들을 취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자, 최근에 어떤 사례들이 좀 밝혀진 겁니까? 일단은 뭐 축산 농가들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취재한 지역은 고흥 지역인데 이 한 그 액비 유통 업체라고 농가에서 발생한 분뇨를 이제 싣고 와서 미생물을 넣어서 비료로 만들어서 이렇게 뿌리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액체 비료만 담당하는 그 업체인 거예요. 네, 분뇨를 가지고 와가지고 비료를 만들어서 이제 뿌리는 것까지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1년 동안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걸 누락한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얼마만큼 분뇨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액비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뿌렸는지를 누락을 한 거예요. 그런 1년치를 누락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뿌렸는지를 모를 수도 있고 많이 뿌렸으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적게 뿌렸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 시스템을 누락한 업체에 보조금이 지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이 업체가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을 안 했어요. 근데 보조금은 2억 원 가량을 가져갔어요. 이 보조금은 그만큼 자원 순환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했다. 그래서 액비를 뿌렸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이제 보조금을 이제 국비하고 군비에서 지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매칭 사업으로 2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시스템 상에는 얼마나 뿌렸는지가 입력이 안 돼 있더라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고흥군에서 인지를 한 게 2024년 끝날 때쯤이에요. 그래서 이 업체에 과태료,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부과했거든요. 2024년 12월에. 근데 이 업체는 2023년 1년치를 누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고흥군이 늦게 발견한 것도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에 소홀한 거 아니냐. 그것도 모르고 지원금은 보조금은 또 지급이 됐고. 네네. 그래서 뭐 고흥군은 어찌 됐든 뭐 시스템에는 누락은 됐지만 이 뭐 업체 확인증하고 영수증 뭐 이런 청구서 같은 것들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뿌린 거라고 이제 맞다 뿌린 거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은 정당하다. 대신 법상에 이거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부분에서는 과태료를 물었다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이거는 비단 뭐 그냥 하나의 케이스일 뿐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자료를 봤더니 그러면 2019년부터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19년부터 2024년까지 고흥군에서 액비를 얼마나 뿌렸나에 대한 전체 시스템이 집계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전자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하니까. 그래서 그 총량을 뽑아봤더니 실제 뿌린 양보다 시스템에 입력한 양이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있었던 거죠. 집계에 오류가 있었던 거죠. 전자 시스템에 오류가, 그러니까 시스템상의 오류가 아니라 입력을 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었는데 6년 동안 이걸 고흥군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관리가 뭐 전혀 안 되고 있었다는 거네요. 이 시스템 자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배가 실제 뿌린 양보다 2배 좀 배나. 많게는 2배까지 한 해에 많이 입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는 왜 그렇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이게 농가에서도 입력을 하고 예. 그 액비를 가져가서 만든 업체 있다고 했잖아. 예. 업체에서도 입력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같은 값이 2번 입력이 돼서 2배로 된 것 같다라고 이제 환경공단이나 이쪽을 통해서 고은군이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한 번만 좀 관리를 하고 시스템을 잡아놓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걸 6년 동안이나 한 번도 그렇죠. 잡지 못하고 그대로 이 입력 오류가 반복돼 왔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거를 좀 잘못됐구나를 알아서 수정을 했다고 하지만 네. 그 사이 6년 동안 이제 많은 값들이 그 수치를 믿을 수 있냐의 문제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제 와서는. 예. 근데 이렇게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분명히 생길 수 있고 예. 이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생태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농경지에도 마찬가지고 예. 액비를 뿌리니까. 그래서 이런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지적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예, 이 시스템에 그 적혀 있는 수치를 바탕으로 뭐 지원 규모나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도 결정이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걸 관리해 나갈 것인지 대책도 세우고 할 텐데 이 자체 데이터가 잘못돼 버리면 이게 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원금은 엄밀히 말하면 헥타르로 따진대요. 예. 그러니까 그 뿌린 양이 아니라 톤수가 아니라 이 헥타르에 얼마를 면적, 이제 면적 대비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면적 대비 뿌리는 양은 이제 농업군 기술센터에서 이제 할당량을 정해줘요. 그래서 네. 이 뿌린 거는 이제 맞는데 어쨌든 이거를 집계하는 취지가 무색해진 거죠. 이거는 투명하게 이런 것들을 공개하자는 취지에서 전자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수치가 엉뚱하게 많아지고 하는 것들은 이 도입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한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뭐 고흥 사례 짚어주셨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상황들이 좀 있을까요? 과거에 제주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양도 농장에서도 이런 분뇨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네. 허위로 좀 작게 입력하고 분뇨를 무단으로 이제 배출을 해버린 거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액비 가축 분뇨 관리 제도 좀 허점 짚어 주셨고요. 자, 혹시 그 다음 그 저희가 만나볼 주제 중에 하나가 두쫀쿠 먹어보셨어요? 두바이 쫀득 쿠키 예. 어렵게 최근에서야 먹어봤습니다. 저도 뭐 한두 번밖에 못 먹어봤는데 요즘 정말 MZ 세대들 중심으로 설레게 하는 세 글자입니다. 맞아요.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가게마다 줄을 선다는 이 간식인데 이 두쫀쿠가 유행하는 만큼 다양한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최근에 이거 법 위반 논란이 나왔다고요.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그 선생님이 예. 현직 교사가 이제 학생한테 선물을 받아요. 예, 근데 그게 두쫀쿠인 거예요. 두쫀쿠. 네. 이거 하나에 근데 가격이 꽤나 좀 비싸요. 뭐 5,000원 5,000원부터 10,000원까지. 서울에는 뭐 예. 10,000원 이렇게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두쫑쿠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선생님이 이거 두쫑쿠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렸어요. 인증샷을. 인증샷을 올렸는데 이제 좀 학생 이름이 또 좀 들어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뭐가 결국 논란이 되나요, 이게? 선물이잖아요. 네. 현직 교사와 학생 청탁금지법에 걸린다. 김영란법? 네. 그래서 청탁금지법에 걸린다고 해가지고 전남 도교육청에 민원이 들어간 거죠. 아, 진짜요? 네. 이거 걸리는 거예요? 그 간식도 못 줍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그 도교육청이랑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네. 청탁금지법 해설 자료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랍니다. 그러면은 초콜릿 한 개도 못 주는 거예요? 사실상 가격과- 엄밀히 말하면 아, 그런 그래요? 거죠. 그러니까 재학 중인 학생이 교사에게 주는 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래요. 금액과 상관없이. 근데 이제 뭐 제가 정확하게 학생이랑 인터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선생님을 좋아하고 또 그럼요.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에 드렸을 텐데 이게 또 SNS에 올라가고 학생 이름까지 올라가다 보니 뭐 이렇게 민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댓글에서도 예. 좀
설왕설래가 많아요. 보면은 뭐 사제지간에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학생이 좋아서 나눈 간식인 것 같은데 네. 좀 뭐 민원까지 넣는 건 좀 너무한 것 같다. 뭐 이런 여론도 있고 예. 또 아무리 이제 받았어도 선생님이 스토리에 올릴 때 학생 이름을 언급한 것은 이제 다른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주거나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우려. 그리고 소액이라도 주고받는 건 좀 그렇다. 뭐 이런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아, 그래요. 참 좀 씁쓸하기도 하고 여론이 갈리는 만큼 많은 분들 생각이 각자 다르실 것 같은데 이 두쫑쿠가 그만큼 유행이어서 또 이런 그렇죠. 일이 벌어진 것 같고 반면 이 두쫑쿠를 좀 의미 있게 활용하는 곳들도 있다고요? 네, 내일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네. 두쫑쿠 아직 못 먹으신 분들 못 드셔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구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일 그 헌혈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선착순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주던 증정품에 두쫑쿠까지 준다고 합니다. 혈액원에서. 헌혈을 하면 두쫑쿠를 준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 헌혈의 집에서 하는 거예요? 전남 모든 헌혈의 집에서 다 하는데 근데 이게 물량이 아시다시피 엄청 품귀 현상이에서 물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네. 뭐 정확한 개수까지 제가 확인하지는 네. 못했는데 일단 선착순 지급이고 예. 그만큼 헌혈을 독려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혈액 보유량이 너무 맞아요. 낮습니다. 2.71분이거든요. 광주 전남 1월 달에. 그래서 예. 주의 단계에 돌입하니까 또 이제 날이 너무 춥고 하면 또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헌혈을 조금 독려하자는 취지에서 내일 하루만 두쫑쿠 와.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안 먹어보신 분들은 내일 헌혈의 집에 가시면 헌혈하시고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헌혈의 집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도 한번 헌혈해야 되는지 내일 일찍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10시에 오픈이거든요. 10시 오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취재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 여러 가지 취재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의 행정통합에 대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대원칙을 밝힌 건데요. 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전남 동부권에서도 균형 발전에 관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남도 의회에서는 전남 광주 행정통합 대응 전라남도 의회 TF 1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행정통합 TF팀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전남 동부권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남도 의회 정영균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영균 도의원입니다. 예, 저희 전남 동부 지역민들께 인사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인사를 해라니까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요즘 우리 전라남도가 좀 그 급작스러운 변화에 상당히 예. 좀 당황스럽습니다만은 잘 슬기롭게 잘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즘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 정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네. 여러 목소리를 내고 계시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정통합이 어떤 전남, 광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 통합 논의가 상징이나 어떤 명칭, 청사 위치 같은 겉모습에만 집중되지 않고 예. 그 농어촌, 읍면과 동부권 등 전남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저는 통합 과정에서 재정과 권한이 지역에 제대로 내려오는가, 농어촌과 도농복합 지역이 소외되지 않는가, 특별법과 정부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가를 끝까지 점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 차례 의견을 냈고 논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들이 결국은 예. 아마 제가 내는 목소리는 어떤 찬반이 아니고 통합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보완하는 목소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처음부터는 좀 의견이 어떠셨습니까? 이거 행정통합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좀 우려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왜 우려를 했냐면요.
1995년 1월 1일 저희 순천과 승주군이 도농 복합 시가 됐습니다. 통합을 해서 작년으로 30년이 됐습니다만은 30년 동안에 도농 복합의 어떤 효과, 또 불균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치지 못했고 불균형은 심화됐다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농 복합 시의 뭔가 큰 버전이 될 거라는 우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도농 균형 발전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도농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우리가 간과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농에서 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군 단위 농촌을 그 도농에 쓰고 있고요. 우리 순천, 여수, 광양, 나주 같은 도농 복합시의 농촌은 도농 균형 발전에서 제외가 된 농촌들입니다. 이런 불평등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특별법에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찬성 반대 입장을 제가 여쭤보면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적극적인 찬성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일단 전남도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전남도 의회 행정통합 TF 1차 회의 내용부터 얘기 좀 들어볼 텐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그 명칭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열린 그 의회 행정통합 TF 1차 회의에서는 전남 광주 행정통합 광역단체의 명칭을 전남 광주 특별시로 하자는 방향이 논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전남을 앞에다 두자는 이야기죠. 전남의 위상과 균형을 분명히 담아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결론이기보다는 도의회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한 것이고요. 1차적 의견 수렴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명칭 문제는 아마 상징성이 큰 사안이만큼 향후 광주시와 협의 과정을 거쳐 추가 논의가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전남도 의회에서 이제 나온 거는 일단 전남 광주 특별시로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거고 어제 보니까 시도 조찬 간담회에서 이제 김영록 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모인 자리에서는 이 명칭 주청사 문제를 두고 좀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합의는 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광주든 전남이든 청사 위치나 명칭은 그냥 단순한 어떤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의 어떤 정체성, 지역의 어떤 상징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도 저 또한 역시 너무 이 문제를 그 통합의 논의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꺼내는 것은 상당히 좀 그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가져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 이후 어떤 권한과 특례를 통합을 했을 때 어떤 권한과 특례를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이나 청사 문제를 먼저 정해놓고 논의를 시작하면 통합의 어떤 본질은 사라지고 지역적인 어떤 지역 간의 어떤 감정 대립이 커집니다. 광주의 반발을 걱정하기 이전에 이 논의가 과연 지금 필요한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할 때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직 뭐 명칭이나 청사 또 의회 위치는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어떤 행정 통합만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광역 의원 정수 문제도 상당히 좀 첨예하게 좀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건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지금 전혀 논의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광역 의원 정수 관련해서는 TF 의원들 사이에서 현행 전라남 도의회 61명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직 행정통합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한 정수 조정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인원을 유지하면서 통합 이후
아마 의원 배치와 역할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를 이어가자는 취지일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게 사실 지금 당장 결정이 빨리 돼야지만 특별법도 정해지고 내용도 담기고 확정되고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언제쯤 정해집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럼. 그러니까요. 일단 잠정적으로 통합시장은 지방선거 때 뽑는다는 원칙.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 정수 관련해 가지고는 예. 또 국회에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 있는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좀 해야 되고 이것은 제가 조금 이 상황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행정 통합이 됐을 때 발생하는 일들, 좋은 거든 우려되는 지점이든 뭐 지원 내용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농어촌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여수와 순천, 광양 광역의원들을 중심으로 행정통합이 되어도 농어촌 보호를 해야 한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주장 아까 균형 발전에서 제외되는 그 합쳤을 때 도농복합시의 농촌 문제 요거 말씀 주셨는데 행정통합이 됐을 때 그럼 전남 지역의 많은 농어촌들이 소외가 될 것이다 라고 우려하시는 겁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우려가 심하죠. 왜 그러냐? 예. 그 역대 지금 아까도 좀 전에 제가 예시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그 95년도 그 도농복합시가 예. 순천, 여수, 광양, 그 나주 4개 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예. 상당히 4개 도시에서는 예. 도시 쏠림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성장 위주의 정책들이 많이 추진이 됐어요. 예. 소위 이야기해서 구조적으로 예.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시에 예. 예산과 정책이 편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쪽에서는 도시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반면에 그 그늘에는 인구 소멸이 급속도로 진행돼가는 그런 그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도농 복합 지역의 이런 문제들도 예. 작지만은 그런 양상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집중화돼 있고 이런 데는 인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또 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시골 지역은 예. 소멸의 속도가 다른 군 단위 농촌에 비해서 예. 더 급속도로 대변됐지. 뭐 이렇게 우리는 도농복합시의 농촌은 예. 사실은 농업 농촌 농민이 아닙니다. 그냥 시민입니다. 시민. 예. 그래서 그 네. 농어촌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네. 좀 뭐 소멸되고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네네. 그 심각성이 좀 아주 심각하죠. 그렇다면 행정통합 됐을 때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질 거다라고 우려를 하고 계시면 이게 그때 행정통합됐을 때 광주에 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시골 또 농어촌 이 지역들은 어느 지역들을 좀 의미를 하는 걸까요? 크게 봤을 때는 광주를 제외한 그 전남 지역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남 전체요? 예, 전남 전체를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농업의 어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예. 그러죠. 그러면서도 예. 또 각별하게 그 도농 복합시의 농업은 아직까지 제도 속에서 30년 동안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중대한 문제들은 이미 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더 면밀히 이것을 통합 이전에 사전에 특별법에 잘 담아가지고 이런 격차를 줄이고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보호 장치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을 좀 뭐 장치를 설정해 놔야 될까요? 그 우리 도농 복합시의 어떤 농촌 같은 경우는 예. 제가 말씀했다시피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것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전라남도 차원에서 그 도농 복합 읍면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회계를 특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이
그 도농 복합 지역의 읍면들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타 인구 감소 지역의 특례에 혜택을 많이 못 받습니다. 예. 이 특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들을 이번 특별법에 담아서 어떤 불균형의 어떤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이 행정통합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안이 발표가 되고 어제 대통령이 두터운 지원도 추가적으로 또 약속을 했는데 이런 지원안, 정부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부가 행정통합에 대한 분명한 지원 의지를 밝힌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두터운 지원을 약속한 것은 이번 그 통합 논의를 단순한 어떤 지방의 이슈가 아니고 그 국가 차원의 어떤 국정 과제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네. 다만 인센티브의 어떤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제시된 정부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과 일부 그 특례 중심이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얼마를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원이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지속되느냐 또 어떤 단기간의 어떤 재정 지원이나 일회성 사업비보다는 통합 이후 지역이 좀 감당해야 될 행정, 재정 부담을 상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는 도농 복합 구조고 그 농어촌 읍면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통합 인센티브가 대규모 도시 기반이나 광역 인프라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체감하는 효과는 크게 크지가 않습니다. 저는 정부 인센티브가 농어촌 생활 그 인프라 환경, 수자원 어떤 관리, 기초 행정 서비스 강화로부터 구체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재정 지원 인센티브 뭐 4년에 1년에 5조씩 4년에 20조 뭐 숱하게 이렇게 나오고 좋습니다만은 그 이상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해도 어떤 제도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으면 효과가 크게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조 금액이라고 4년 동안이라고 해도 이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것을 이게 20조가 적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0조가 적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통합을 됐을 때 그 명확한 제도적인 보완 장치 또 명시를 해야지 20조를 재정 지원해 놓고 어디에다 투자를 할 것이냐, 어디에다 이 돈을 재정을 투입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수와 순천, 광양 이제 전남 동부 지역을 떼놓고 좀 봤을 때 지역 산업을 좀 육성하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건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통합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입니까? 전남 동부 지역 산업 측면에서요. 네, 산업 측면에서 저희 지금 전남 동부권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 여수 국가 산단의 어떤 위기, 또 광양의 어떤 제철 사업의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뻔히 알다시피 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행정 통합을 통해서 정부로부터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극히 한정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규모 시설을 한다고 해도 산단을 지금 지어가지고는 저희가 개발시킬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광양망권 경기자유청과 좀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산단에 어떤 대기업 위주의 어떤 기업 유치 또 현실 가능한 어떤 신산업 성장의 그 동력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가져와서 저희가 해야지 상당히 요즘 통합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현실은 좀 더 냉혹해야 된다. 그리고 좀 면밀한 분석과 판단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산업 위기를 맞고 있는 전남 동부 지역의 산업의 돌파구가 행정 통합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단정 짓다기보다는 예.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된다. 신중하고 우리가 그 산업단지 구조상 뭐 여기서 지금 뭐 말하는 뭐 여러 가지 어떤 품목들이 예.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네, 좀 조금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 듣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또 행정통합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또 연결을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과 함께 행정통합 관련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안단이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단이 극장 얼쑤 확인하겠습니다. 순천시 소속 공무원 5급 과장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6년 1월 20일 새벽 0시 10분경에 순천 조곡동서 집으로 간다고 택시를 이용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택시 안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잡혔어요. 기억나요? 술을 많이 먹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집에 간다고 택시를 탔으면 돈 주고 잘 내리면 그만이지. 택시 운전기사님은 왜 때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 말고 사실만 말해요. 그 폭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댁도 다쳐요. 오죽하면 택시기사님이 차를 세우고 내려서 피해 뿌렸을까. 근데 그 어이없게 그 틈에 택시를 몰고 가버렸어요. 맞아요? 경찰 조사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훔쳐갖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그것도 술을 먹고 운전을 했어요. 맞죠? 네. 아파트 들어가면서도 다 부셔불고 그 나오는 입구로 들어가더만 제정신이 아닌 거는 맞습니다. 요참에 적용된 혐의를 본게 강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그리고 음주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됐고 태도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꾸 술 취해갖고 나는 기억이 안 나버려요 헌디 여기서 뭔 의미요? 변명하려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뭐 이거 현실판 GTA냐고. 어디서 자동차 게임을 하는 것 맨키로 그냥 경찰하고 술래잡기를 했어. 현실에서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게 요거는 한번 재미를 한번 저질러 버려야 되겠다 이런 본능이 나와버렸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요. 기억이 없다고 책임이 줄어든다는 건 아니요. 그 허기사 좀 많이 마시기도 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이요 만취 상태란 말이지. 맞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아이고, 그러면 뭐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요? 아니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요 가시나무요. 어찌 또 한 사람 또 나와보라 그래 봐봐. 어따 대고 핑계요. 핑계는 더 큰 사고 안 난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어. 그러니까 제가 심신미약 상태여서 제어를 할 수가 없었다고요. 심신미약? 오히려 그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꼴인데 그 상태에서 사람을 때려불고 차를 훔쳐불고 운전을 해버렸어. 이 중에 하나라도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감형이 될까봐 그것을 주장하는 거요? 아니면 그렇게라도 한번 빠져나가 보려고 그러는 거요? 에레기 여보시오. 당신 직업이 뭐요? 공무원이요. 그것도 5급. 응? 전국 공무원은 다 빼고서라도 순천시만 해도 공무원이 한 1,500명은 넘더만. 그 사람들 얼굴에다가 먹칠을 딱 해버렸어. 알긴 아요. 인자 순천시 공무원한테 떨어진 요 신뢰감은 어찌 올릴 것이요.
엄마 보자마자 술 먹고 택시 훔쳐본 그 순천 공무원이요 이럴 것인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위는 해제됐습니다. 전남도에 징계도 요청하고 알지요? 네, 압니다. 본께 경찰에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던디 검찰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뭐 증거는 인멸을 안 할 것 같고 뭐 또 도망가지도 않겠다 싶어서 결정한 것 같은데 불구속 상태라도 반성을 한다면 수사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시오. 술 한 잔에 내 제어 안 되는 본성이 탁 티 나버렸다고 해도 책임은 져야지 않겠어? 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요 사건이 왜 엄중한지 아요?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고 행정을 담당하면서 시민들한테 지켜야 할 기준을 말해주는 위치요. 이것은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응? 시민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냐 하면 그짝 처벌 수위를 더 높여 불어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 사회가 스스로 그 기준을 잘 지키고 있냐 요거 묻는 거라는 거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이라 이 말이요. 알겠어? 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찌 수사하고 처분받는지 우리가 꼭 지켜볼 것인게 똑바로 사시오. 라디오 전망대가 1월 22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종일 추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조금 오르는데요. 여수가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최고 영상 5도 보이겠고요. 순천도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관양은 영하 5도에서 최고 영상 6도로 오늘보다는 한 4, 5도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